승리의 에너지를 모아 이재명을 외쳐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으로 화답해주겠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3월 9일 우리의 선택은 누구입니까? 구미 발전과 구미 시민의 행복한 삶 누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시민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전에 한 5년 전쯤에 구미에 강연을 왔다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디 예약된 공간이 취소를 당하는 바람에 길바닥에서 우리 강연한 일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본 분. 아,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맞죠? 네. 야,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100% 어느 한쪽으로만 평가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왔던 산업화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우리 민주당 시장이 탄생하는 일도 있다 보니까 세상이 바뀌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 박정희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강력한 추진력, 한다면 한다. 맞습니까? 근데 좀 닮은 사람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재명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한다면 하는 약속한 건 지키는 강력한 실행력을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치는 또 행정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한 건 지키고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에게 국가에게 필요한 일은 반드시 해낸다. 이 강력한 추진력, 이건 우리 경북 사람들의 DNA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자, 선거는 왜 합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거는 이재명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럼 동의하시죠? 나를 위해, 구미를 위해, 경북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자신감이 확 생깁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경북 안동에서 1963년 12월쯤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76년에 초등학교 마치고 성남으로 저는 아버지를 따라갔는데 안동에서 이 구미로 온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안동에서 교육은 받으시고 안동에 살았지만 이제 취업을 위해서 이 구미로 온 분들도 많으신데 이 구미 경제가 과거와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LG에서 이제 주요 계열사들이 또 수도권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또 우리 핵심도시 시작은 했지만 여전히 여기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되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지방분권 확실하게 하고 지역 균형 발전해내고 구미가 경북의 이 북서부 지역의 중심으로 확실하게 또 성장 발전해야 되겠죠? 국토 균형 발전, 지방 균형 발전하면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빈말이 아니라 저는 신념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자원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서울에 수도권에 집중해서 다 몰아줘야 돼요. 마치 7남매 살면은 능력은 안 돼가 전부 학교 못 보내니까 큰아들만 골라가지고 다 대학 보내고 그랬던 것처럼, 그러죠? 그래서 큰아들 잘 되면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동생들 다 먹고 살게 하고 그랬는데, 이게 잘 되면 다행인데 이제는 이 한계가 벗어나가지고 큰아들만 잘 살고 며느리들끼리 싸움만 나고 동생들은 막 더 어렵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게 우리가 10대 이 경제 강국이 됐지만 삶의 질 수준은 30대 정도에 속한다. 결코 선진국은 되지 못하고 있다. 삶의 질은, 복지의 수준은.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다 수도권에 몰빵, 또 특정 기업에 집중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이제는 투자할 곳은 없는데 투자할 돈이 남아도는 시대가 됐다. 그러면 이걸 계속 그런데 한쪽으로 몰아줄 거냐? 이렇게 하면 한계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게 하려면 결국은 균형 발전하고 지방에 투자하고 또 하나의 수도권도 만들어내는 이런 혁신적인 새로운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이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정말 평소에 소신으로 계속 주장해왔고 수도권 단체장 하면서도 이 주장을 버리지 않았고 또 경기도에서도 경기 남부와 북부의 이 엄청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균형 발전 정책을 취해왔던 이재명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구미의 발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미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이 대통령 후보 치고 광역 시도 공약 말고 기초 시군구 공약 낸 사람 봤어요? 이재명이 처음입니다. 이재명이 처음이에요. 우리 구미 발전을 위한 정책들도 우리가 인터넷에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미역이냐 구미 산단역이냐 이런 논쟁이 있다면서요. 우리가 길게 보고 우리가 산업 중심으로 도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저는 구미 3단역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기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 구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정책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기회만 주시면 이재명은 아까 그 피켓에도 있던데 저는 말하면 95% 지키지 않습니까? 96, 94, 96. 그럼 개식용 금지 공약도 확실하게 지킬게요. 막 굳이 그거 말고도 먹을 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저희가 한 약속은 꼭 지키니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구미의 경제가 확실히 좋아질 거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저는 빈말하지 않습니다. 한다면 합니다. 그리고 한다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다고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니까 저와 함께 손잡고 새로운 미래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는 우리도 다 언젠가는 나이 드는 어르신이 될 텐데 노후 걱정되죠? 솔직한 얘기로 먹고 사는 거 걱정되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벌어서 막 쌓아놓으면 그럼 또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노후가 불안하다. 청년들도 불안하고 그리고 노인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 이 슬픈 현실을 좀 바꾸려면 우리 노인들 기초연금 그 부부가 같이 산다고 깎고 그 종이 주워가지고 돈 좀 번다고 또 깎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30만원인데 40만원 정도 올려서 부부가 사면 80만원 받을 수 있게 해주자. 제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미래가 불안해서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네,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면 이게 진짜 힘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꾸 잘생겼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자꾸 나도 얼굴을 자꾸 거울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눈이 좀 작아가지고 약간 좀 그러긴 한데 뭐 타고난 걸 어떡하겠어요, 그죠? 네,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삶을 보듬어야 된다.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사실은 비장애인으로 태어나긴 했는데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가지고 팔이 이렇게 비틀어졌어요. 물론 다행히 신체장애이기 때문에 이렇게 견딜만 합니다만, 그러나 발달장애 또 예를 들면 중장애 이런 분들 살기 정말 어렵거든요. 장애인 본인도 불행한데 어려운데 장애인 가족들이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겪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미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도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OECD가 장애인 정책으로 쓰는 돈 대비하면 우리나라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복지 지출이 적은데 장애인 정책은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장애인 정책을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거 많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거, 첫째로는 이 장애인 정책이 지금 현재는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힘이 떨어집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대통령 직할로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해가지고 확실하게 챙겨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은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 연금이라고 하는 걸 지급하고 있는데 너무 소수에게만 지급해요. 그래서 소득 70% 이하는 모두 지급하자. 그리고 여기도 부부 감액하고 그러는데 부부 장애인이 사는 게 뭐 제재받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액하지 말자. 그래서 70% 이하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중장애인 연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장애아동 수당도 70% 이하 되면 다 지급하자. 이렇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장애인은 유형이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 발달 장애인들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오셨네. 전국 유치장을 쫓아다니시던데. 발달 장애인 국가 책임제하고 장애인 이동권도 우리가 보장해주고 장애에 대한 돌봄도 국가가 책임지자. 이재명이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는 장애인들 많이 놀리고 그랬잖아요. 저도 놀림 많이 받았는데 이건 놀릴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동료고 이웃입니다. 그리고 후천적 장애인이 훨씬 많다. 언제든지 그런 일이 겪을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료로서 함께 사는 공동체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서로 오손도손 손잡고 서로 격려하고 힘주어 가면서 서로 미래를 행복하게 꾸려가는 사회, 그런 사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증오하고 갈등하고 배제하고 싸우고 이런 사회 만들지 말자. 통합의 미래로 가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가 경북이잖아요, 경북.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도 하지만 정말 특정 정당이 정말 오랫동안 일당으로 지배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 예를 들면 구미시민이 뭐 100%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51% 지지를 받으면 49% 지지받은 사람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싸워요. 이렇게 하지 말자. 49%도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국정에 참여해서 49%만큼 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게 바로 통합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호남도 가보고 이 영남도 가보는데, 영남은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호남은 또 반대쪽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그러면 수도권은 어떠냐? 수도권은 양당이 독점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특히 기초의원 이 2명 뽑으니까 그냥 공천하면 100% 됩니다. 주민이 뽑은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이 아니고 당에서 지명한, 임명한 시의원, 기초의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의 주권을 빼앗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양당 독점 체제 이제 깨고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서 제3당도 가능한 다당제 만들자. 그리고 우리 각 세력들이 대의에 공감하면 선거 끝나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힘 합쳐서 우리 진영 가르지 말고 유능한 인재면 네 편 내 편 이념 사상 따지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주자. 연합정부 만들자. 대통합정부 만들자.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오로지 국민의 삶의 개선, 국가 발전에 다 집중하자. 이런 거 한번 우리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당이 독점하고 울며 계산 묻기로 두 당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이런 정치, 적대적 공생의 정치 이제 끝내야 된다. 저는 제가 대통령이 돼서 행정으로, 대통령의 행정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는 그런 목표도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이 현재 정치 체제, 이 왜곡된 정치 체제를 고치지 않으면 잘 됐다고 어느 순간에 사람에 따라서 휙 뒤집어져 가지고 역사가 퇴행이 가능한 사회가 정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정치 체제를 고쳐내는 거. 사실 안철수 후보께서 10년 동안 계속 외쳤던 새정치,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외치는 정치 개혁의 꿈, 이재명이 시민운동하면서 또 당의 비주류로서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거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우리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먼저 막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 이거 제도를 이상하게 왜곡할 때 민주당도 따라서 하자 이게 대세였는데 저는 반대했어요. 그때 반대했다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는데 그래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더라도 원칙을 지켜서 져야 다음에 진짜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통합의 정치, 정치를 교체하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정치를 교체해야 세상이 교체되고, 세상이 교체돼야 우리 국민의 삶의 환경이 교체된다, 바뀐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정치 교체를 해내는 것이 훨씬 더 큰일이다. 저는 그 측면에서 대통령 아직 안 됐지만 많은 성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는 8시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다 모여가지고 당론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못 부릅니다. 이제 해야 돼요. 이제 이 다리를 건너버렸습니다. 다시 못 돌아갑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정치인은 마지막에 내가 이걸 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작은 성과들도 많이 쌓이면 티끌이 태산이 되는 것처럼 큰 성과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힘 합쳐서 손 꼭 잡고 미래가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 이 국가의 역량이 오로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나라, 편갈라 싸우고 발목 잡지 않는 나라 우리 만들 수 있죠. 꼭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를 하면서 또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서 하고 싶은 게 주요하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 이 통합의 정치를 해야 정쟁의 정치를 끝낼 수 있습니다. 선거 때 싸우더라도 선거 끝나면 협력해야 되는데 선거 끝나도 계속 싸워요. 계속 발목 잡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실패하면 나한테 기회가 오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상대방이 더 나쁘면 나한테 기회가 오니까. 이런 정치를 끝내는 통합, 국민의 힘을 모으는 통합, 인재를 가리지 않고 쓰는 통합, 이게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정치고, 두 번째는 여러분, 경제 대통령입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민생의 핵심이 바로 경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가가 해야 될 안보, 질서, 민생, 그 민생 중에 제일 중요한 경제를 다시 살려야 기회도 늘어나고, 기회가 늘어나야 우리 사회가 가지는 이 모든 갈등, 불확실, 좌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많은 시대를 살았죠. 우리 구미공단 생기고 이럴 때만 해도 6개월에 한 번씩 월급 오르고 막 승진 막 하고 기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의 청년들은 기회가 없죠. 왜? 저성장이니까. 우리가 공정성 문제를 방치하는 바람에 저성장이 왔고, 그 저성장에 따른 기회 부족의 고통을 오로지 청년 세대들이 혼자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남녀로 편을 갈라 싸우겠습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역량도 뛰어나고 황무지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경제 강국으로 온 것처럼 우리는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DNA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 5대 강국으로 가야죠. 그러려면 저는 국민들은 다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치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리더가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우리 리더가 길을 정확하게 내고 그 길을 따라 함께 손잡게 가도록 하고, 국가가 가진 역량으로 SOC 투자 철저히 하고 균형 발전 해내고 기초과학 투자, 첨단 과학기술 투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구, 구미에서도 마구 육성해내서 기업들이 여기 가면 좋은 인재 많다 해서 몰려올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하면 경제 회복하는 걸 넘어서서 세계를 선도하는 선도적 경제국가 5대 강국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있고, 지도자만 똑바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국가의 인프라 투자와 기업의 일상적 경제활동, 기업활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실력으로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머리를 빌린다는데 머리를 빌릴 머리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있는 기회를 그냥 활용하는 것은 평범한 것이고,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리더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냅니다. 우리 히딩크 봤죠? 똑같은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CEO가 실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흥하고 망합니다. 일국의 운명도 선조는 전쟁을 나게 만들어서 국민들 수없이 많이 죽게 했지만, 정조는 새로운 시대를 다시 열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국가의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적으로 실력이 증명된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새로운 성장하는 나라, 희망 있는 나라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통합과 경제,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순서가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인데, 안보를 잘 지키고 그리고 평화를 구축하는 평화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국제사회에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국제법이라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 힘세면 안 지키고 힘 약한 쪽만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한 국가 안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자신들의 국가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남의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일국의 주권, 영토는 철저히 보호받아야 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 침공해서 부시고 죽이고 하는 것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두 번이나 이 근세사에서 일을 겪었습니다. 북한이 남침했고 일본이 침략해서 무려 35년 6개월인가 우리를 수탈했지 않습니까? 그 긴 세월을. 다시는 이런 침략을 겪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허용하면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비싼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과 군사안보 동맹을 맺었고 지금은 기술, 경제 동맹까지 포함하는 포괄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력, 군사력 세계 6위입니다. 경제력 세계 10위입니다. 북한 1년 국민 총생산이 우리 국방비 액수에 못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단결하고 국론이 통합되고 거기에 평범한 지도자만 있어도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유능함과 대안과 통찰력을 갖춘 유능한 리더가 함께 한다면 저는 이 위기가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하는 평화를 확보하는 통일의 길로 가는 결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재명. 여러분,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회사인데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주가가 60%밖에 평가받지 못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휴전선에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언젠가는 전쟁이 날지 모른다. 전쟁이 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데 가능성은 낮지만 그게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가지수 5천 그랬더니 누가 웃던데 현재 상태로 우리가 해외만큼 똑같이 주가 평가받으면 현재도 이미 4,000포인트 넘을 수 있어요. 주가 조작 안 하면 더 올라가겠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해서 돈 모아가지고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자산 투자를 해야 돼요. 이제는 부동산 자산 투자는 돈 벌기 어렵다. 이재명이 하면 매우 어렵다. 인정하시죠? 이제는 금융자산으로 가상자산 시장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너무나 예민한 시장이에요. 휴전선에서 총알이 왔다 갔다 몇 번 한다든지 북한이 서울 불바다 얘기 한번 해버린다든지 선제 타격 운운해가지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바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경제는 안정과 동전의 양면이에요. 일란선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경제가 활성화되질 않아요. 투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면 외국인 투자 할 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평화는 곧 경제고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한반도 관리하고 평화체제 구축해 가면서 대한민국 경제 살릴 유능한 안보 안심 대통령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경제는 또 민주주의와 정말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브라질이 한때
룰라 대통령의 그 지도력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억강부약 약자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민주주의 넷플릭스에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부패한 검찰, 부패한 사법관료들이 없는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정치 탄압하고 감옥에 잡아넣고 결국은 민주주의 훼손해가지고 브라질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정치 보복이나 하고 사적인 감정에 매몰돼가지고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정치, 정권, 경제를 망치겠습니까? 흥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4년, 5년 이 짧은 시간에 이 엄청난 국가적 산재한, 정말 산적한 이 과제들을 놓고 그 일에도 바빠서 정말 눈코 뜰 셈이 없을 텐데 과거를 뒤져가지고 정치 보복하고 누군가 정치 세력 절멸시켜가지고 장기 집권 체제를 만들겠다 이런 꿈꾸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통합과 평화와 경제,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될 목표이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고 또 삐끗하면 완전히 훼손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가치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통합과 평화와 경제를 제대로 이끌어낼 유능한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닐 때마다 힘이 나고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지금 박빙이 나는데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소년 노동자로 살고 장애인이 됐고 그리고 비주류로 이렇게 탄압받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 저항을 해가지고 농성을 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꿈꾸는 세상은 이재명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정한 나라입니다. 미래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나갈 것 아닙니까? 나보다 내 자식들이 더 못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아이들에게 부담을 지워주면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저출산 문제도 사실은 기회 부족 문제입니다. 여러분, 3월 9일은 이재명이 대통령이냐 윤석열이 대통령이냐를 결정하는 날이 아닙니다. 3월 9일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자녀들의 운명,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여러분께서 3월 9일에 투표를 하면 3월 10일에 두 가지의 세상이 열리게 될 겁니다. 가만히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가지는 명백합니다. 과거로 가는 아니면 미래로 가는, 정쟁으로 가는 아니면 성장으로 가는, 전쟁으로 가는 아니면 평화로 가는, 통합으로 가는 아니면 분열로 가는, 정치 보복이 횡행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지몬미를 외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세상으로, 아니면 통합으로 우리가 모두가 함께 국가의 발전을 고민하는 그런 세상. 이 두 가지 길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에게 힘내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내주십시오. 이재명과 윤석열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암울한 미래와 깨어있는 밝은 미래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이재명!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성남 시민들이 써보니까 괜찮더라, 리뷰 다시 써도 되겠다라고 해줬습니다. 제가 짧게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2년 만에 전국 최고의 시도지사 평가를 받고 도민들의 만족도가 70%에서 80% 가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경기도민들이
내가 또 써봤는데 확실히 괜찮더라. 재구매 추천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이 리뷰를 믿고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재명. 자, 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재명이 시장일 때 가장 성남시장다웠다. 이재명이 도지사일 때 가장 경기도지사다웠다. 이재명이 대통령일 때 가장 대통령다울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합니다. 이재명. 제가 여러분의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회만 주시면 새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희망 있는 나라 만들어서 확실하게 보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기에 강한